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맥스웰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푼 식과 굉장히 리거러스하게, 즉 엄밀하게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푼 식이 일치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슬라이드 첫 번째 블렛 포인트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는데 phi of 1,t가 적분하기를 4파이 입실론 제로 R12 분의 로의 가로 안에 2,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 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전기 포텐셜이 되겠죠. 일라스토스태틱 포텐셜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자기의 벡터 포텐셜 A는 A of 1,t, 즉 A 가로 열고 1,t는 적분하기를 4파이 입실론 제로 C제곱 R12 분의 J, 즉 전류 밀도죠. 가로 열고 2,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요 식들이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즉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력, 자기력, 즉 전기장, 자기장을 받았을 때 그 위치와 속도가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식 기억나시죠? 예, 뉴턴의 운동방정식, 거기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에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미한 그런 방정식과 결합해서 우리가 그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끌어낸 전기장과 자기장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큰 가로 R' 제곱분의 E sub R' 더하기 C분의 R' 곱하기 DT분의 D 가로 열고 R' 제곱분의 E R' 가로 닫고 더하기 C제곱분의 1 DT제곱 D제곱 ER' 가로 닫고, 이러한 수식으로 주어지는 전기장과 C 곱하기 자기장 B는 ER' 크로스 E, 즉 벡터 외적으로 곱해진 것으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구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텐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밀한 식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과 자기장이 우리가 전하를 생각했을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고 풀고, 그래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거냐면, 전기 분극,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루어진 전기 분극이 움직이고 있다, 혹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 멀리서 볼 때 어떠한 장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전개해 나가시죠.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전하 구름이 있는데 이 전하 구름이 작은 영역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그런 움직였을 때 거기서 생기는 전자기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린 이런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주 먼 거리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마치 점전하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자기파가 나오는지를 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보통 빛이라는 것은 중성적인 객체, 즉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기적 중성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전기적 중성도를 유지하고 있는 원자로부터도 우리가 빛을 보고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분광학이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상기를 하면, 아하, 어떤 전하가 움직여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움직이는 전하와 상응하는 다른
고정 전하가 있을 텐데 그 고정 전하는 같은 전하량과 반대의 부호의 전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이것은 전기 분극이 될 것이고 그 전기 분극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냐면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만약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거리를 D 벡터로 표현하면 전기 분극 P는 그 전하의 전하량 Q에 그 D 벡터를 곱한 것이 될 것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D 벡터는 시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D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분극 이전에 배웠었죠? 정전기계에서 전기 분극을 우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굉장히 멀리서 본다고 했었는데 그 멀리서 보기 전에 먼저 가까이서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 분극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전기 분극 근처에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가까운 데서는 전기 분극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나한테 오는 시간이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지연 시간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전기계에서 우리가 풀었던 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계에서 전기 분극이 있었을 때 생기는 전기장이 어떤 수식으로 표현되는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기 분극이 Z축에 딱 정렬이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퍼져나가는 전기장을 Z축 성분,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저 수식에 있는 것처럼 Z축 성분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P 곱하기 R 3승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 X와 이 Y는 각각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PZ 곱하기 R 5승분의 3X가 될 것이고 Y 성분은 4파이 입실론 제로 P 곱하기 3ZY가 분자로 가고 R 5승이 분모로 들어갈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전기 분극을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전기장 성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멀리 떨어지면 이전 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기장 그 많은 항 중에서도 R분의 1에 해당하는 항, 즉 세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전하가 움직이는 그 위치와 내가 관찰하는 위치를 잇는 그 선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성분, 그 수직으로 움직이는 성분 중에서도 가속 성분에 따라서 전파되는 전기장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 그러면 전기 분극이 흔들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벡터 포텐셜 A를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of 1,t가 적분하기를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 R12 분의 J 가로 열고 2, 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 요 식을 이용해서 A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그 전하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교좌표계 X, Y, Z로 되어 있고 이 전하는 물방울 형태의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름이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은 Z축과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그림에서 1번 위치가 제가 관찰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안에 있는 전하의 전하 밀도는 rho of x, y, g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류밀도 J of x, y, g는 다름 아닌 이 전하구름이 각 위치에서 움직이는 속도 V에다가 곱하기 rho of x, y, g가 될 것입니다. 요 개념을 일단 잘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물방울 형태의 전하가 굉장히 작다고 칩시다. 뭐에 비해서? 저랑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시계 분모에 있는 R12는 그냥 평균 거리 R로 치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그 전류밀도 J 안에 있는 R12가 있습니다. 이 분자에 있는 R12도 마찬가지 논리로 평균 거리 R로 치환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방울 가장 위에 있는 표면에 있던 전하가 딜레이, 즉 지연주는 시간과 가장 아래 지연주는 시간은 사실 다르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근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근사는 어떤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냐면 이 전하의 움직임이 빛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역학에서 말하면 뉴턴 역학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어떤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같은데 특수 상대성 이론만 여기서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수식을 좀 전개를 할 텐데 수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까 물방울 형태의 전하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움직임이 사실 각각의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되면 그 물방울 형태를 유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방울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각 점에서의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즉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전류밀도 함수 J를 rho 곱하기 V, 즉 rho V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체를 하면 적분하기를 R분의 J 가로 열고 2, T 마이너스 C분의 R 가로 닫고 dV2가 되겠죠. 아까 R1, 2를 다 R로 치환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R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저 적분 문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R분의 1 적분하기를 J의 가로 열고 2, T 마이너스 C분의 R 가로 닫고 dV2. 자, 2라는 건 결국 그 물방울 형태의 전하의 위치가 됩니다. 2번 위치죠. 1번 위치는 제가 보고 있는 위치죠. 네. 그리고 T-C분의 R은 현재 시간 T라고 했을 때 과거 시간, 즉 T-C분의 R만큼 과거 시간에서의 전류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를 rho V로 대체를 하면 저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R분의 1 적분하기를 V는 상수였죠. V 벡터에다가 rho 가로 열고 2, T-C분의 R 가로 닫고 dV2가 됩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좀 응시해 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자, 모든 전하가 아까 물방울에 있었던 모든 전하가 같은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 적분은 그냥 단순하게 R분의 V에다가 전체 전하 Q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식을 전개해 보죠. 자, 위식을 받아서 아래에 이제 써보면 R분의 1 곱하기 적분하기를 V 곱하기 rho 가로 열고 2, T-C분의 R 가로 닫고 dV2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V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R분의 V가 되고 적분하기를 rho 가로 열고 2, T-C분의 R 가로 닫고 dV2인데 저 적분이 전하 밀도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니까 다름 아닌 총 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R분의 V 곱하기 Q 가로 열고 T-C분의 R이 됩니다. 즉 T-C분의 R 시점에서의 총 전하량을 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분극 P는 전하량 Q에 거리 벡터 D를 곱한 것인데, 그죠? P 곱하기 D죠. 그런데 이 P를 시간에 따라서 편미분을 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를 하면 어떻게 되죠? Q는 일정할 테니까 상수고 변하는 것은 거리겠죠. 그래서 속도가 됩니다. Q 곱하기 속도 V는 다름 아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활용하면 아까 우리가 도출한 식, 즉 R분의 V 곱하기 Q 가로 열고 T-C분의 R 가로 닫고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R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가로 열고 T-C분의 R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분극의 편비분 값인데 언제? 네, T-C분의 R 시점에서의 편비분 값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좀 단순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P 분극 벡터 위에다가 작은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즉 P 닷이 됩니다. 즉 P 닷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다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R분의 1 곱하기 P 닷 가로 열고 T-C분의 R 가로 닫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뭘 풀었죠? 어떤 적분을 풀었었나요? 예, 맞습니다. 자기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벡터 포텐셜의 식에서 개수를 제외한 적분 부분을 다 푼 겁니다. 자, 그 적분 부분을 끼워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움직이는 전하, 즉 어떤 물방울 형태로 있는 전하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멀리서 본 그 자기 포텐셜, 자기 벡터 포텐셜 A는 다름 아닌 4파이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R분의 P 닷 가로 열고 T-C분의 R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아, 어떤 전기 전하가 물방울 형태로 있는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생기는 자기 벡터 포텐셜은 저와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과 또 저걸 잘 보니까 R분의 1 의존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분자에서는 어떤 함수가 지연된, 즉 T-C분의 R만큼 지연된 시간에서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구나. 요걸 조금 더 조합해보면 이전에 배웠던 구형파 함수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구형파의 특징은 그 푸사의 함수는 R분의 f of T-C분의 R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구형 진원지에서 구형파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때 그것의 함수는 저와 같은 의존도를 갖는다. 배웠죠? 자, 그러면 그것과 지금 자기 포텐셜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아하, 저것은 소스의 강도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C제곱 P 닷인 어떤 파가 구형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함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벡터 포텐셜을 알면 자기장 B가 델 크로스 A라는 사실로부터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식에서 자기 포텐셜 A가 P 닷의 함수였죠? P 닷의 함수였는데 P 닷은 아까 우리 가정하기를 전하 물방울이 Z축으로만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P도 Z만의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P가 Z만의 함수면 A도 Z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벡터 외적, 즉 델 크로스 A를 해보면 따라서 X성분과 Y성분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BX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Z, BY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Z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BX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BX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Z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식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Y 라운드 그리고 뭘 편미분하면 R분의 P 닷 가로 열고 T-C분의 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미분하는 과정에서 r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는 사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이제 두 항으로 나눠서 풀리는데 bx는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 곱하기 라운드 y 라운드 가로 열고 r분의 1 가로 닫고 더하기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r분의 1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 가로 닫고가 되겠습니다. 자, 전장에서 b of x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 항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상기해 드려야 될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이 마이너스 r분의 y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첫 번째 항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y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를 분자에 두고 r3승을 분모에 두는 형태가 될 겁니다. 즉 r3승분의 y의 의존도가 있는데 그러면 r3승분의 y는 r의 몇 승에 의존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r분의 y는 우리가 z축의 분극이 정렬됐다고 쳤을 때 상수가 됩니다. 어떤 상수가 되냐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r분의 y라는 것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1의 함수가 되겠죠. 즉 첫 번째 항은 r제곱분의 1의 함수로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정전기 분극을 배웠을 때 정전기 포텐셜 파이가 r제곱분의 1의 함수로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고 또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그렇게 풀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항에 대해서 풀어보죠. 사실 이 두 번째 항이 레디에이션, 즉 방사, 빛의 방사에 관련된 그러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of x는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 가로 닫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가로 열고 r분의 1 플러스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라운드 y 라운드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 가로 닫고 요 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적용해서 풀면 b of x, b sub x는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r3승분의 y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 더하기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r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인데 이제는 그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좀 풀어보는데 자, 여기서는 체인 룰, 즉 체인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닷이 어떻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닷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가 될 수 있습니다. 자, p 닷은 시간에서 한 번 미분한, 즉 편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편미분하면 두 번 편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p 닷 대신에 p 더블 닷, 즉 다시 두 개가 올라갑니다. 두 번 편미분했다는 얘기죠.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가 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를 다시 한번 체인 법칙, 체인 룰을 이용해서 p 더블 닷 곱하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로 전개를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p 더블 닷 cy분의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깨달음을 저 파란 박스 안에 넣어주면 저 파란 박스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cr제곱분의 y p 더블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이 왜 radiation, 즉 방사를 뜻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adiation, 즉 방사는 그 거리 의존도가 r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저 파란 박스 안에 식을 잘 보면서 이것이 왜 r분의 1의 함수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r제곱분의 y가 눈에 들어오죠. 자, 아까 첫 번째 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r분의 y는 상수입니다. 즉
R분의 Y는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죠?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 수식은 R분의 1의 함수로 감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P 더블 닷.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기 분극 P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고, 자, 전기 분극은 전하량 Q에 거리 벡터 D를 곱한 것과 같은데,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전하량은 일정하니까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됩니다.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전하의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물방울 모양의 전하가 움직였을 때 가속 현상을 보이면 그 가속도에 비례해서 우리는 그 전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디에이션 항, 즉 방사가 되는 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아까 우리가 여러 수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방사 텀은 저와 같이 R분의 1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벡터 포텐셜 A만 놓고 보면 A of 1,T는 4파 입실론 제로 C6분의 1 R분의 P 닷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C분의 R이 되고,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쿨롱 정전기 포텐셜과 같은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R분의 1로 떨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미분한 전기장이나 자기장은 R제곱분의 1로 떨어져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안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시간을 들여서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즉, 분극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단순 조화 운동, 그 중에서도 사인파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P는 P sub Z, Z축으로만 있을 것이고 그것은 P no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sub G는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곱하기 R분의 오메가 P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R. 이 코스 T 마이너스 C분의 R은 가로로 우리가 묶어야 되겠죠? 자, 요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저와 같이 조화 운동을 하면서 감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 왜 우리의 전기장, 자기장이 방사, 즉 레디에이션 됐을 때 R제곱분의 1이 아닌 R분의 1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텐데, 우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R분의 1이라는 점근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이 벡터 포텐셜 AZ는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그 점근선을 따라서 감쇄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B는 델 크로스 A, 즉 A에 대해서 공간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미분이 아닙니다. 공간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그래프는 공간에 대해서 AZ가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저 공간에 대해서 표시한 AZ의 기울기의 함수가 바로 자기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R분의 1보다 큰 것도 있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주어진 주파수에서 가장 기울기가 높은 것만 찾아서 우리가 보면 거리에 따라서 그 가장 높은 기울기의 값이 R분의 1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자기장도 R분의 1의 함수로 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 재생해서 들어보시고 본인만의 버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AZ가 시간에 대해서 함수가 표현이 됐었죠.
분극이 움직이면서 그런 시간에 대한 함수가 공간에 대한 함수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 전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왜 AZ도 R분의 1에 대해서 감쇄되고 B필드, 즉 자기장도 R분의 1의 함수로 감쇄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